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네, 오늘 운동의 보약 시간입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곽재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필라테스에 관련된 걸 지금 배우고 있죠.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사실 필라테스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해보거나 이런 운동을 우리가 한번 따라해보거나 이런 시간들은 없었고, 이게 우리가 필라테스가 과연 뭔지, 그리고 필라테스 역사는 뭔지, 왜 생긴 건지, 그리고 이게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총론 시간이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필라테스를 직접 배워보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겁니다. 오늘 필라테스를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안내해 주실 우리 안내자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강사님. 네, 오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던 필라테스 분당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움직임 전문가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움직임 전문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그 움직임 전문가라고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으세요? 필라테스라고 하면 단순히 기구를 쓰고 뭐 특정 동작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필라테스는 철학과 호흡과 원리가 있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필라테스가 움직임을 포함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필라테스 그 너머에 있는 움직임까지도 다루는 사람이 되고자 해서 움직임 전문가라고 스스로 좀 붙여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를 아주 좋은 움직임으로 이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원래는 또 물리치료사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물리치료사로서 또 병원에서 근무하시고 이제 이런 경력이 이제 있으시던데, 이게 다시 운동 교육을 하는 이제 운동 강사로, 움직임을 교육하는 강사로 이렇게 방향을 좀 트신 이유가 있을까요? 계기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운동을 매우 좋아했었고요. 운동을 좋아하셨군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부분은 운동이어서 재활과 운동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 제 전공은 또 재활이다 보니까 네. 재활 운동으로 어떤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 필라테스가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되었고, 또 지금의 모던 필라테스를 만나서 병원 밖에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제 회원님들의 건강한 삶으로의 복귀를 좀 돕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운동 강사로도 활동하시고 물리치료사로서도 활동하셨는데, 네. 이게 뭐 물리치료사였을 때 만나던 분들하고 네. 지금 만나던 분들하고 조금 다르죠? 어떠세요? 일단 통증 때문에 고통을 갖고 계시다라는 건 같은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병원에 있었을 때는 3차 병원이었어가지고 환자분들 케이스가 너무 중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동적 움직임이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재활을 했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발로 걸어서 들어오시니까요. 능동적인 움직임을 좀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병을 이해할 때도 이게 아주 급성기 병이 있고, 네. 그러니까 만성으로 지나가는 이제 병이 있듯이, 사실 재활의 관점도 이제 그런 스펙트럼 관점에서 보면 아주 급성기 재활이 필요할 때는 사실 이런 병원에서 진행하고 그렇죠. 있는 물리치료, 네. 이런 이제 영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네. 우리가 조금 더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이제 회복하였지만 어떤 좀 적극적인 움직임이나 운동, 뭐 스포츠로의 복귀, 그리고 만성 통증들을 좀 관리하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을 사실 배우는 것은 또 우리가 물리치료실 영역에서는 조금 벗어난 이제 이런 이제 영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활약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이제 그 아주 우리 강사님께서 이 분야에 대한 이제 경험도 많으시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만나신 회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필라테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총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걸 꼽는다. 뭐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겠지만은, 네. 그래도 우리가 필라테스를 이제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요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모던 필라테스의 원리가 9가지나 되는데요. 9가지요? 네. 오늘 그 9가지 하려면 시간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뽑는다면 조절일 것 같아요. 조절이요. 예. 원래 필라테스가 창시자가 부르던 본인의 운동법은 조절하기였습니다.
그래요? 예. 이건 몰랐던 사실인데요. 조절하기. 조절학. 조절학. 네. 아, 그래서 컨트롤로지라고 하는 컨트롤러지. 네, 운동법이었는데 그를 기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조셉 휴버터스 필라테스라는 풀 네임을 따서 필라테스로 널리 대중화를 시켰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제 우리 조셉 필라테스 그분이 네. 본인이 이제 좀 자기 이름을 좀 알리기 위해서 필라테스라고 이름을 지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제자들이 기리기 위해서. 그렇군요. 네. 원래 이름은 조절학. 컨트롤로지. 조절을 배우는 학문. 그런 맞습니다. 거네요. 근데 뭘 조절한다는 거죠? 내 움직임을 내가 스스로 인지하고 움직임의 속도, 각도, 세기 이런 것들을 스스로 조절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움직임을 조절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움직임 조절이야 다 하는 거 아니야? 손가락도 움직임 조절하고, 팔 움직이는 거 조절하고, 머리 돌리는 거 다 조절 다 하는데, 뭐가 다른 거죠? 조절 잘하고 있나요, 저? 네.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네. 무의식적으로 쓰이는 움직임들을 조절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의식적인 움직임을 조절한다. 쉽게 얘기하면, 앉았다 일어날 때도 누군가는 무릎을 탕 튀기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허리를 많이 구부리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런 무의식적인 움직임을 좀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법을 배워서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통증이 좀 덜 나오게, 그렇군요. 근육들이 좀 더 잘 쓰이게, 그런 부분들을 뭐 다양한 기구를 통해서, 소도구를 통해서, 매트 운동을 통해서 스스로의 움직임을 좀 파악하는 시간, 그게 필라테스 레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을 좀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누구나 다 팔 들어 올려세요 이러면 이제 움직이잖아요, 이거를. 근데 사실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 단순한 어깨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또 이후에 또 얘기하시겠지만 우리 견갑골과 또 흉추 그리고 윗팔뼈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각자의 포지션을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하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인지하지 않는 무의식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잘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누군가는 팔을 이렇게 부드럽게 들지만 또 어떤 분들은 팔을 이렇게 드세요. 네. 근데 본인이 이렇게 들고 어깨가 아프다라는 걸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런 비효율적인 움직임들을 저희가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좀 파악해서 효율적인 움직임, 좋은 정렬 안으로 넣어드리는 게 저희 필라테스 강사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어깨 통증 환자를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렇죠. 사실 공통점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어깨 움직임이 좀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움직임으로 이렇게 굳어져 있는 상태를 많이 봅니다. 네. 이제 짧은 진료실 안에서 저희가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 이제 기본적인 뭐를 조절하라는 말이냐라는 것들을 좀 감을 잡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깨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이제 어깨에 대해서 조금 한번 영상을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깨가 이제 생각보다 복잡하게 생겼네요. 네, 복합체라고 하죠. 숄더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저 이렇게 봉우리처럼 생긴 추파춥스처럼 생긴 저 부분만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지팡이처럼 생긴 그렇죠. 윗팔뼈 얘기하는 예, 거죠? 맞습니다. 윗팔뼈가 움직이려면 특히 90도 이상 팔을 만세하는 각도까지 가려면 저기 삼각형처럼 보이는 저 견갑골이라고 하는 날개뼈죠. 날개뼈. 예, 날개뼈가 함께 움직여줘야 됩니다. 날개뼈도 움직이는 거군요. 그렇죠. 날개뼈가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이 윗팔뼈와 귀에 붙어 있는 날개뼈가 같이 움직임을 했을 때 저 봉우리 밑 공간이라고 하는 견봉화 공간이 좁아지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제가 손으로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움직임이 좋지 않으면 올라가서 자꾸 구조물들을 찝어요. 끼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깨를 이렇게 거상하면서 뭔가 이렇게 안으로 돌리면서 쓰시는 분들 특징이 손등이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분들은 이제 움직이다가 아픈 경우를 맞닥뜨리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정렬을 바꿔드려도 안 올라가던 게 올라가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지금 보면 저기 관절 부분이 굉장히 이제 자유도가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막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 저기 주변부로 이제 근육들이 잡아서 이게 아주 우리는 모르지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어떤 조절을 통해 가지고 네. 어깨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준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어, 저기 주변에 붙어 있는 많은 근육들이 네. 부드럽게 협응, 그러니까 조화롭게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응, 뭐 조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또 정렬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뭐 필라테스 이야기하면은 사실 막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거북목이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몸의 정렬이 무너진 상태들을 뭔가 좀 필라테스를 배우면은 좀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그런 이제 마법의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렬 이게 이제 어깨 관절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어깨 관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정렬이 왜 중요한 걸까요? 정렬이라는 단어는 사실 사전적 정의로는 일자로 줄을 세우다가 맞는데요. 저희 운동 쪽에서 정렬을 사용할 때는 관절의 중심축을 맞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심축을 맞춘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빨간색 부분 보시면 아까 보셨던 추파춥스처럼 생겼던 위팔뼈가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충돌을 시키고 있죠. 근데 우측 초록 색깔 사진 보시면 부드럽게 요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런 경우를 관절의 중심축이 잘 맞았다. 그리고 중심축이 맞은 상태에서 관절을 움직였을 때 좀 불편함 없이 움직일 수가 있다. 즉 관절이 부하를 덜 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게 사실 그 여러분 어깨 관절이요. 굉장히 불안정한 관절로 태어난 관절이거든요. 원래 이제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이제 네 발로 걷다가 이렇게 두 발로 걷게 됐다라고 믿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두 발로 걷게 된 이유가 팔을 굉장히 자유롭게 쓰기 위해 가지고 저렇게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네.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불안정한 관절이 딱 잡아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근육의 움직임의 조화가 필요한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어깨 정렬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수니스 파더님, 네, 안녕하세요. 평소에 어깨 돌릴 때 소리가 났는데 날개뼈랑 같이 움직이니까 진짜 안 아프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거 맞는 소리죠? 그렇죠. 제가 아까 그러니까 팔을 움직이려면 위팔뼈도 움직여야 되지만 뒤쪽에 붙어 있는 삼각형 형태의 날개뼈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아마 저분은 이렇게 움직이실 때 날개뼈도 뭔가 어디선가 배우셨나 봐요. 그래서 같이 움직였더니 안 아프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네. 이건 이제 또 아마 견갑골 관련된 움직임의 리듬을 아마 이후에 또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필라테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조금 리마인드를 좀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울 운동들을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관절 통증 때문에 참 고통받고 있고 이게 또 아프면 병원 가면 다 주사 주거나 뭐 침 주거나 또 그냥 약 주거나 또 이제 좀 심하면 수술하라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 진짜 수술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관절 통증이 더 악화돼서 이렇게 오시기 전에 뭔가를 조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렬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조절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첫 번째는 이제 허리 통증 이런 거거든요. 네.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허리 통증인 것 같아요. 우리 딸기 바나나님께서 허리 디스크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 코어 운동이 좋다고 해서 필라테스를 추천받았대요. 근데 이게 보면 필라테스가 그러니까 이런 통증이나 코어 운동에 좀 도움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사실 이제는 뭐 일반적으로 다들 이해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 이런 게 있나요?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 이게 특정 동작이 허리를 낫게 한다. 뭐 예를 들면 많이 알고 계시는 플랭크. 이거 누가 봐도 코어 운동인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플랭크를 했을 때 좀 허리가 편안해지고
또 누군가는 플랭크를 했을 때 허리가 더 악화됩니다. 음. 똑같은 동작, 똑같은 정렬을 맞춰서 하는데도. 음. 여기서의 핵심은 내 허리 척추가 어느 정도의 힘을 견딜 수 있는지. 척추가 어느 정도의 힘을 견딜 수 있는지. 네. 뭐 예를 들면 플랭크를 했을 때 들어오는 외력이 힘이 100이라고 칠게요. 근데 플랭크가 이로우신 분들은 100 이상의 힘을 견딜 수 있는 척추 상태인 겁니다. 근데 플랭크를 했을 때 자꾸만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목 어깨도 아프고 불편하다면 그 100으로 들어오는 힘을 못 이기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동작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어떠한 운동을 했을 때 배에 자극이 들어오는 동작이 어떤 것인지, 내가 스스로 뭔가 조절하고 버틸 수 있는 동작이 어떤 것인지, 그런 동작들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척추죠. 여러분 척추는 벽돌이 엄청 이렇게 쌓아져 있는 그런 아주 길다란 우리의 몸의 어떤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그 척추가 내 몸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할 때 다양한 힘의 방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압박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무거운 물건을 꽉 누르고 있으면은 척추가 이 땅바닥으로 이렇게 눌려지는 무너지는. 거를 갖는 거고, 네, 장력은 반대로 이렇게 팔걸이 하고 있을 때 늘어지는 거를 그렇죠. 갖는 거고, 네, 이제 굽히는 거는 내가 여기 땅바닥에 있는 뭔가를 짚을 때. 주울 때. 예. 이때 근데 허리가 많이 다쳐요. 네, 맞습니다. 네. 왜 그런가요? 보통 이제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역학적으로 허리를 구부리고 돌릴 때 허리에 걸리는 힘이, 즉 부하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생활 속에서의 우리가 자주 하는 움직임들이 다 허리를 구부리고 돌려서 뭔가를 잡아 올리는, 가방을 멜 때도 이렇게 뭔가, 저는 이제 냄비를 자주 밑에서 꺼내는데 네. 냄비를 꺼낼 때도 허리를 구부리고 돌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많이 다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그 힘의 방향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받는 부하들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결합된 부하들인 거죠. 여러 가지 맞습니다. 지금 이제 뒤틀림이나 굽힘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잡을 때 뒤틀리고 네. 부하가 생기는 이런 복합적인 부하들이 허리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부하들을 잘 견디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이제 운동들이 허리에 좀 도움이 되긴 하겠네요. 그 부하에 스리슬쩍 적응을 하셔야 돼요. 부하에 적응한다. 좀 어려운데요. 네, 유식한 말로는 부하 적응을 잘 해야 운동이 나한테 이로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하가 갑자기 내가 100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인데 300이 들어와 버려. 네. 그러면 나한텐 좋지 않은 운동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운동 전문가들이 좀 도와주면서 이 네. 회원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네. 좀 파악을 하면서 운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저기 이야기하셨던 척추의 어떤 통증, 뭐 문제가 있을 때 코어를 강화하라. 이거는 뭐 사실 아주 러프하게 생각하면 맞는 말이긴 한데, 네. 조금 따져서 들어가 보면 이제 저런 다양한 부하들을 좀 내가 적응하고, 그렇죠. 그 부하가 내 몸에 어느 정도 지금 충돌을 일으키는지를 또 배워보고 네. 느끼고, 네. 이런 이제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근데 그러고 이제 제일 많이 사실 아파하시고 지금 질문도 많이 나오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무릎 관절이에요. 맞습니다. 뭐 사실 무릎 아프신 분들 너무 많아서 이제 정형외과가 항상 이렇게 붐비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세요? 왜 이렇게 무릎을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움직임 관점에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무릎은 보통 저희가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자. 네, 무릎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은 무릎이 약해서 그래. 뭐 무릎 연골연화증 때문이야. 뭐 인대가 손상돼서 무릎이 원래 약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분들의 움직임을 잘 보다 보면 이 엉덩이 주변 하체 근육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각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무릎 관절이라는 건 여러분들 보세요. 위로는 고관절이 있고요. 엉덩이 관절. 네, 엉덩이 관절입니다. 엉덩이 관절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발목 관절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르고 할 때 하체로 계속 힘이 들어오는데,
이 세 가지 관절들이 함께 일하지 않으면 한 놈이 계속 과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이 이제 무릎 혹은 발목이 되고요. 그래서 무릎과 발목에 걸리는 일을 좀 줄여주려면, 부하를 줄여주려면 가장 큰 형림격인 엉덩이 주변 근육들이 일을 해야 합니다. 엉덩이가 사실 제일 크니까요. 그렇죠? 근육 예, 세보면. 예. 그러니까 큰 파워를 낼 수가 있고요. 엉덩이 근육들은 이 허벅지 뼈를 바깥쪽으로 잘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이 엉덩이 근육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빨간 색깔 그림 보시면 허벅지 뼈가 자꾸 안으로 모여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무릎은 계속 힘을, 눌리는 힘, 밀리는 힘을 받게 되고요. 압박력과 전달력이라고 하죠. 이런 힘에 장기간 노출이 됐을 때 무릎이 아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라고 하시면 저희는 엉덩이 주변부터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운동이 보약을 계속 시청해 주셨던 이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요거 지금 말씀하신 강사님 얘기를 끄덕끄덕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엉덩이 근육에 대해서 좀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엉덩이 근육이 이제 척추하고도 연관이 되고 말씀하신 이제 다리의 정렬하고도 관련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엉덩이 근육.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한 근육만을 이제 우리가 튼튼하게 단련시켜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엉덩이다 말씀드렸었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엉덩이 근육이 이제 다리를 이렇게 바깥으로 잘 유지해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내는 이제 고관절 외회전 기능이 있는데 이게 약해지면은 무릎도 모이면서 부하가 한쪽으로 쏠리고 발목도 한쪽으로 쏠리면서 통증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무릎 관절이다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표현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쉽게 설명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네. 저 그림을 좀 넣어봤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무릎 관련해서는 질문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하나 보면 무릎 통증 때문에 스쿼트를 못 하신대요. 우리 상민님께서. 네. 이럴 때는 필라테스에서 어떻게 엉덩이 근육을 좀 키우는 동작들을 가르치시나요? 이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네. 스쿼트는 매우 좋은 동작입니다. 그러나 아까 플랭크처럼 누군가가 하셨을 때는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이기도 해요. 스쿼트 하면 뭐 아무것도 안 잡고 하는 뭔가 바벨을 들고 하는 그런 스쿼트를 떠올리실 텐데요. 저희 필라테스에서는 일단은 기구를 좀 의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침대같이 생겼던 캐딜락. 캐딜락에는 이렇게 바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를 잡고 하게 되면 무릎 쪽으로 걸리는 부하가 훨씬 줄어요. 그래서 바를 잡고 스쿼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쿼트의 그 범위를 좀 줄여서 엉덩관절과 무릎 관절에 걸리는 힘을 좀 줄여서 내가 견딜 수 있는 적당한 부하 그 언저리에 노출을 시켜서 움직임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저희 계속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네. 부하를 이제 내가 적응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하가 내가 지금 그냥 스쿼트를 할 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여러 도구적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줄여서 적응해 나간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무릎은 이제 무릎 통증이 생기는 이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엉덩이 관절의 어떤 요거 약화 요렇게 조금 이제 러프하게 생각을 좀 해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언뜻 생각해 보면 이제 아마 어디선가 얘기 들으셨을 것 같아요. 무릎 통증 있으면 스쿼트 움직임 이런 게 도움된다. 네. 아마 들으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을 텐데 무릎 통증이 생기는 근본적인 정렬의 어떤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엉덩이부터 좀 잡아줘야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봐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은 제일 많이 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또 어깨 통증인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중심점을 잡는 관절 얘기할 때 어깨도 이야기 드렸었는데 우리가 그 흔히들 이제 거북목 그리고 이제 라운드 숄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정확히 잘 몰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걸요? 네, 그쵸. 근데 그게 단순히 어깨 움직임이 뭐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 아니라고 이제 알고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무릎 관절이 엉덩 관절과 발목 관절과 같이 상호 협응을 했듯이
상호 조화롭게 움직였듯이 어깨 쪽은 아까 말씀드린 날개뼈와 또 흉추 그리고 윗팔뼈 이 흉곽의 움직임과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흉추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척추인데 요 가슴 쪽에 있는 척추 얘기하시는 거죠. 네, 등뼈 생각하시면 될 것 등뼈, 같습니다. 네. 날개뼈, 사이뼈. 날개뼈에 있는 사이에 있는 그 척추. 그렇죠. 그 부분. 그거랑 이제 날개뼈랑 팔, 이게 같이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거다. 네. 그림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왼쪽 그림이 보면. 네. 팔을 들어 올릴 때 흉추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팔을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불편하고 더 이상 올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제가 여기서 흉추만 피면 팔이 이렇게 올라가요. 네. 방금 팔을 안 움직이고 흉추만 이렇게 폈거든요. 그래서 팔의 움직임 제한이 있으신 분들은 내 흉추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는 사실은 이제 저 환자분들한테 팔 올려오는 그 숙제를 내거든요, 저는요. 네. 근데 환자분들 오시면은 이제 팔이 사실 요거밖에 안 올라오는데 저한테 이제 검사 받으실 때는 몸을 몸을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는 팔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이제 하는데 그걸 무의식 중에 아시는 거죠. 팔이 올라가는 네. 것이 흉추도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를 아마 무의식적으로 아시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깨의 움직임을 조금 저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합적이다라는 걸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보시면 어깨가 단순히 요 팔뼈가 이렇게 관절 있는 부분에서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고 네. 날개뼈 그리고 흉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네. 근데 계속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되게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움직임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무릎 통증 설명하실 때도 이게 고관절부터 시작된 정렬 이런 얘기 하셨고 네. 척추의 흉추에서 시작되는 어깨 움직임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견갑 상완 리듬 요게 이제 잘 되어야 어깨가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청자분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릎도 무릎만이 죄가 아니라 인접하고 있는 관절들을 함께 움직여주는 동작들을 해야 나을 수 있다. 또 어깨도 어깨만이 죄가 아니라 뭔가 내 트렁크를 몸통을 같이 움직여주는 동작들을 해야 좀 편안할 수 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을 저희는 견갑상한 리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움직여야 한쪽 관절이 몰빵으로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좀 편안할 수 있다. 요거 한 가지만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사실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인 거죠? 맞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관절 통증에 대해서 3가지 관절 통증, 허리, 그리고 무릎, 그리고 어깨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중에서 뭐 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허리 통증, 어깨 통증 뭐 다 각각의 뭐 어떻게 뭐 잘 모르겠고 한 가지만 내가 운동을 하고 싶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강사님 경험 많으시잖아요. 네. 딱 한 가지만 내가 하겠다. 시간이 없어요. 딱 한 가지. 가지만. 네. 제가 정말 저희 스튜디오에서 매일같이 시키는 아주 비범한 동작이 하나 있는데 그래요? 오늘 굉장히 그거 특별한 저희 운동인가요? 시청자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집에서 편안하게 TV 보시지 마시고 저희도 같이 힘들 거니까 같이 한번 힘들어 보시죠. 그래서 아주 우리 허리나 이제 무릎 통증 등에 이제 도움이 되는 딱 한 가지 동작을 알려주실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운동하는 요 공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잘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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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간단하지만 비범한 동작인 다들 알고 계시는 동작일 거예요.
런지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런지 너무 잘 알고 너무 있는 대중적인 건데. 동작이죠? 이게 딱 그 하나의 움직임인가요? 근데 그 알겠습니다. 런지 안에서도 내 척추가 견딜 수 있는, 내 어깨가 견딜 수 있는 그 부하를 찾아내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부하를 찾아낸다. 네. 오늘 좀 부하를 좀 주실 건가 봐요. 캐틀벨도 가지고 왔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세를 한번 취해 보실 건데요. 요렇게 블럭, 패드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좀 무릎 밑에 깔아두시고요. 이게 없으시다면 집에 많이 있는 쿠션이나 수건을 좀 두세 개 접어서 지지하는 무릎 밑에 대주셔야 안 아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교수님도 왼쪽 무릎에 이렇게 쿠션을 대주시고요. 왼쪽 무릎에 쿠션을 댄다. 네. 한 발 앞으로, 한 발 뒤쪽으로. 네. 저희는 오른쪽 앞으로, 왼쪽 뒤로 두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의 핵심은 나는 운동 초보다. 그러면 발과 발 사이의 간격을 좀 넓게 두시고요. 넓게요? 예. 네, 살짝 벌리는 느낌으로. 맞습니다. 네. 나는 운동 좀 했다. 혹은 뭐 지금 척추 상태가 괜찮다. 그러면 거의 일직선이 될 수 있게 일직선이. 요렇게 두시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주의사항은 무릎이 너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네. 네, 아까 무릎이 너무 안으로 들어가면 요 안쪽이 아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스로 내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 범위는 어딘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교수님 잘 해주셨지만 뒤쪽 다리에 발끝도 잘 지지하셔서 내 기저면을, 내 운동 지면을, 표면을 좀 견고하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리 살짝 이렇게 지면에서 이렇게 구부러져서. 맞아요. 닿는 점이 많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예. 네. 그리고 나서 골반을 좀 맞춰보실 건데요. 보통 저희 회원님들께 시키면 골반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뒤로 좀 나오는 게. 이제 골반 입장에서는 앞으로 기울어졌다. 예. 근데 엉덩이는 뒤로 나왔죠. 뒤로 나왔다. 그래서 오리 엉덩이라고 하는데 이런 오리 엉덩이를 좀 예쁘게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아주 좋고요. 네. 양팔 앞으로 나란히 하셔서 손깍지 한번 껴보실게요. 깍지했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오른 다리를 안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을 좀 좁게 하시면 벌써 복부에 힘이 들어가요 하실 거예요. 약간 땡기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 허벅지, 왼쪽 다리의 허벅지도 약간 뭐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힘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실 거예요. 좀 당겨요, 여기가. 맞습니다. 네. 그 근육이 길어지는 수축을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양손을 머리 뒤로 한번 깍지. 좋습니다. 교수님처럼 이렇게 올리시는 건 그 다음 단계고요. 우리 손을 머리 뒤로 이렇게 한번 둬보실게요. 머리 뒤로요? 네. 그렇죠. 중심이 이렇게 흔들려요. 흔들리는데요? 팔만 움직이더라도 내 중심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 위한 근육들이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뒤통수로 손바닥을 살짝 민다 생각하시면 흉추가 자연스럽게 펴질 겁니다. 그러면서 오른발로 지면을 밀고 척추를 길게 머리 좀 살짝 터치하겠습니다. 척추를 길게 늘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힘 풀었다가. 네. 생각보다 힘든데요, 이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포인트를 자꾸 생각하면서 하려니까 네. 몸도 흔들리고 맞아요. 네. 약간 이제 여기 복부에 힘도 좀 들어오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척추가 흔들릴 때 가운데로 중립으로 유지할 때 코어가 쓰이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막 흔들릴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잡으려고 맞습니다. 할 때.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코어 운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는 동작들을 잘 유지하려고 할 때 코어가 쓰인다. 자, 좋습니다. 교수님은 너무 잘하시니까요. 제가 캐틀벨을 하나 드려볼 거예요. 그래요? 네.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요. 네. 4kg짜리 캐틀벨을 네. 옆쪽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남성분이라 4kg를 드렸고 보통의 여성분들은 3kg짜리 캐틀벨을 거꾸로 잡고 자세를 다시 한번 유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머리 위로 만세하면서 이렇게 좀 올려 보실까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올리실 건데 그때의 핵심은 몸통이 움직이지 않도록 올리는 몸통이. 겁니다. 네. 방금 그렇죠. 제가 좀 움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인 것 같아서.
만세 한번. 하실 때 만세. 후, 복부를 살짝 수축하려고 노력해 보시고요. 다시 돌아왔다가. 그렇죠. 다시 한번 만세 하실 때 하체는 지면을 계속 밀어주실 수 있게. 만세를 하며 흉추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교수님 갑자기 오늘 막 운동하시네요. 그 허벅지가 좀 많이 아파지는데요? 그렇죠. 자, 요거 한 5번만 해보실게요. 하나, 어깨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고, 둘, 후 하면서 들어 올립니다. 몸통이 움직이지 않도록. 셋, 흉추가 약간 펴지는 건 허용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왔다가. 넷, 후. 마지막. 5, 오리 엉덩이 되지 않게 골반 앞으로 살짝 밀어냅니다. 천천히 원위치. 네. 좋습니다. 다리 아프실 테니까 살짝 바꿔서 다음 동작 진행을 해볼게요. 네, 곧 쓰러질 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지금 안 하시면 또 운동 못 하세요. 네, 한번 보시면서 따라 한번 해보세요. 네. 쉽게 다리는 90도 90도 런지를 90도 90도 각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괜찮으시다면 너비를 좁게, 어려우시다면 넓게. 자, 아까는 어깨를 타겟팅한 동작이었다면 이제는 척추를 조금 더 흔들면서 유지를 시켜볼 거예요. 네. 이 캐틀벨이 내 척추를 좀 흔들어 줄 텐데요. 요렇게 머리 주변으로 원을 그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캐틀벨로 링을 만든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앞에서 제가 보여드리면 몸이 이런 식으로 보통 회원님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방금 근데 제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코어를 좀 쓰고 싶으시다면 복부를 꽉 쓰시고 엉덩이도 딱 잡고 네. 몸통 고정한 상태에서 움직인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돌려보세요. 그렇죠. 다시 원은 커질수록 힘들어집니다. 셋, 후. 원을 크게 하려니까 힘든데요? 네, 맞습니다. 넷, 배에도 힘이 들어가고 엉덩이에도 힘이 들어가죠? 네. 5, 이 무게가 내 몸에서부터 멀어질 때 더 힘들어지니까 좀 붙여서 진행하시는 것도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붙이니까 좀 확실히 가벼워요. 그렇죠. 자, 교수님은 잘하시니까 6번만 더 해보시겠습니다. 6번이요? 네. 하나, 후, 그렇죠. 둘, 이때 허리가 아프시다면 그냥 안 들고 하셔도 괜찮아요. 들었다 생각하시고 혹은 뭐 1kg짜리 아령 하나 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게 내 척추가 견딜 수 있는 부하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교수님 하나만 더 할게요. 네. 후. 어떻게 하셨어요? 6번째입니다. 이제. 네, 저 다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네. 너무 제가 짧게 했는데 굉장히 이제 허벅지에도 힘도 들어오고 네. 복부나 살짝 땀이 나려고 그래요. 저도 지금 땀이 막 나려고 하는데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시겠어요. 네. 너무 좋은 운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아마 이 자세 자체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럴 때는 뒷다리는 좀 뻗어서 네. 일어나는 런지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요렇게요. 네. 요렇게. 그러면 뒤쪽 무릎이 눌리지도 않고요. 네.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들어왔었던 힘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편안합니다. 이걸 이제 단계별로 한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가 먼저 이제 하실 맞습니다. 수 있고 이게 잘 되시면 이렇게 그렇죠. 무릎을 이렇게 이제 닫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맨몸으로 맨손으로 네. 예, 맨손으로 이걸 한번 이렇게 돌려보고 네. 이런 게 문제가 없으시면은 가벼운 아령이나 뭐 물병으로 해보고 캐틀벨 있으시면은 캐틀벨로 이렇게 돌려보고 네. 예, 이런 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해보셨죠? 한번 돌려보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주무시기 전에 운동을 하고 네,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사님. 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게 저는 사실 뭐 굉장히 대단한 어떤 특별한 운동법이 기묘한 움직임이 뭐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런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운동일까 하고 이제 사실 조금 가볍게 생각하고 해봤는데 이게 지금 제가 어디가 좀 당기냐면요. 허벅지, 허벅지 그리고 복부 그리고 어깨도 약간 펌핑이 조금 있는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타겟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동했으면 어디가 조금 당기는 게 맞아요? 이렇게 당기는 게 맞나요? 지금 정확히 느끼셨고요. 뒷다리는 허벅지, 허벅지, 앞다리는 엉덩이, 엉덩이, 네, 그리고 팔을 쓰기 때문에 또 팔 근육, 음, 척추를 쭉 늘려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복부 근육. 복부군요. 그러니까 하나의 동작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비범한 동작입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비범한 동작.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요 운동 딱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 하셔서 제가 조금 더 다양한 거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거 한 번만 하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식사하시고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지나서 한번 운동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절 통증, 허리 그리고 무릎 그리고 제가 어깨 관절에 좀 도움이 되는 요 비범한 하지만 간단한 운동법 예. 오늘 알려주셨거든요. 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운동을 배워봤는데요. 근데 질문들이 조금 있어서 한번 질문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 볼게요. 우리 상민님 같이 따라해 주셨죠? 감사합니다. 예. 우리 동동이님께서 방금 운동 보시면서 캐틀벨 없을 때 대신 들고 하기 좋은 거 뭐 있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집에 캐틀벨이 있으신 분들보다 없으신 분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집에 있는 무게가 들어간 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무게가 있는 거 전부 다 괜찮다. 예. 어깨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정말 뒤에 보이는 저런 조그만 생수병도 괜찮고요. 아니면 전공책 있지 않습니까? 전공책. 책이요? 예. 책은 있죠. 대학교 때 썼던 요만한 네. 전공책. 네. 그게 무게가 꽤 있거든요. 그리고 잡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려보면 왜 헬스장에 있는 원형 무게가 돼요. 그래서 전공책 같은 거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힘이 약하신 분들은 그 왜 500cc짜리 물통이나 아까 말씀하신 네. 또 1.5리터짜리 이렇게 그 물을 좀 채워서 하시는 것도 하나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강민구님, 네, 20대 청년이신데, 예, 운동을 러닝만 해봤는데,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냐? 오늘 필라테스 특집이니까, 필라테스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20대 우리 남자분이 좀 흥미를 갖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왜냐면 대부분 다 필라테스 이러면 이제 여성분들의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민구님, 러닝을 하실 정도면 이미 운동을 좋아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근력 운동을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러닝은 유산소지 않습니까? 러닝을 잘 하시려면 또 근육들이 나를 좀 밀어주는 추진력을 힘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하셨던 런지 한번 집에서 해보시면 정말 쉽게 하실 수 있는. 근데 운동을 싫어한다가 가장 어려워요, 저희도 사실. 재미를 붙여야죠. 함께 하십시오. 예. 네, 친구랑 같이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우리 강사님 기승전 런지인데,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런지를 하면 이제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이 발달되니까 좋아하시는 운동이 러닝이다 그러면은 러닝도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마법의 운동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우리 다른 질문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처음에 이제 준님께서 주셨던 이제 질문인데요. 이게 왼팔을 위로 올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아마 병원 다니면서 스포츠 센터를 이렇게 계속 다니셨나 봐요. 근데 이제 다니시다가 좀 쉬니까는 이제 어깨나 무릎이 좀 아파졌는데 어깨 스트레칭 매일 하면 상태가 좋아지긴 하는데 또 안 하면 또 아프다. 이걸 평생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신데 좀 지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회원분들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같이 운동이 다 힘들고 네. 하기 싫고
하지만 살려고 해야 되고 아, 살려고 한다. 예, 그러는 분들이 많아서 준님과 같은 회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의식주를 챙기듯이 먹고 자고 쉬고 뭐 이런 거를 챙기듯이 운동도 그 의식주 영역 안에 들어가야 되는 꼭 필수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창하게 하려고 하시기보단 정말 기지개라도 피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몸통이라도 음, 살짝 돌려보시고 음, 그것도 힘드시다면 저는 일단 운동화 신고 밖에만 나가보세요. 이렇게라도 하시는 게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들은 계속 위축되고 퇴화되기 때문에 움직임 있고 잘 살아있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님 매일매일 스트레칭 이거 해야 되냐? 사실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서 이게 내가 꼭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숙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매일 하기 쉽지 않죠. 근데 어떤 방식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뭔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분들이 계셨어요. 이게 어깨가 뒤로 잘 안 돌아가니까 자기가 뭘 했냐면 당구를 굉장히 쳤어요. 당구를 좋은 계속 방법인데요. 당구를 계속 열심히 치신 거예요. 아, 왜냐면 자기가 당구를 좋아하니까요. 당구를 좋아하셔 가지고 어깨를 계속 이거를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팔 뒤로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거를 아프기 때문에 해야 되는 뭐 어떤 치료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시면 스트레스 받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은 잘 접목시켜 가지고 할 수 있을까?' 네. 요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기 의아응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목 디스크 아까 우리 척추 얘기하셨는데 사실 목 디스크 우리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또 병 중에 하나죠. 네. 계속 사무직에서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일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게 목이 항상 뻐근하고 무거울 때 우리 원장님은 "목은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우리 강사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목 스트레칭 있으세요? 목 스트레칭. 근데 다 알고 계시는 걸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올바르게 하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 회원분들께 목을 잡고 내리세요 하면요. 어깨가 다 이렇게 같이 딸려가십니다.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척추를 이렇게 구부리면서 스트레칭을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 뭔가의 고정점을 좀 만들어 두시고요. 팔을 엉덩이 밑에 깐다든지 음. 네. 아니면 거울을 보면서 어깨를 좀 고정하려고 하신다든지 아하. 얘가 고정이 되고 목을 당겨야 정확히 제 근육 당기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정확한 스트레칭이 되는데 어깨가 계속 딸려가면서 가면은 큰 의미가 없어서 그렇네요. 예, 엉덩이 밑에 손을 깔고 고개를 옆으로 접는 동작을 좀 해보시면 약간 각도를 돌려서도 해보시고요. 아주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요게 굉장히 꿀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움직이지 않고 목만 잘 고정할 수 있는 어깨를 네. 고정하면서 스트레칭하는 방법 요거 좋을 것 같고요. 시소트 님께서 인제 체중이 많이 나가신대요. 우리 저기 지난 시간에 오셨던 우리 김항수 아. 대표님 네. 본인이 0.1 톤이라고 하셨는데 네. 하실 수 있다 하셨는데 체중이 이렇게 제가 줄지 않아도 필라테스만으로도 관절 부담을 줄일 수 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체중도 함께 줄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 막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 없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관절에 좀 부하를 덜 걸리게 하는 방법으로는 어딘가가 좀 이렇게 기대서 런지 하실 때도 옆에 무언가를 좀 두고 탁자나 아니면 식탁 의자를 좀 두고 진행을 하시면 잘 따라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저기 사실 시소트 님 제가 그 MBTI T거든요. 제가 좀 날카롭게 말씀드리면은 그 뭐가 준비돼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을 하면서 같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체중을 좀 줄여서 요런 운동을 할까?' 그럼 내가 달리기 하면은 무릎이 아플 텐데 고런 것들을 충분히 조절해서 할 수 있는 게 필라테스 동작 중에 많으니까 아마 일단 시도해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화이팅!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이 많은 밤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그쵸? 필라테스를 주 1 회만 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관절 통증 개선을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빈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어 사실 뭐 매일매일 하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네. 일정도 있고 그러시니까요. 시간이
주 1회밖에 안 나으시는가 봐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회원님들이 항상 상담 오셔서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매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게 못 하신다면 주 1회라도 스타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님들 주 1회씩 오래 하시는 분들 계세요. 분명한 변화가 있고요. 그 1회를 함으로써 내 몸이 좀 개운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면 알아서들 횟수를 좀 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주 2회, 3회를 못 한다고 운동을 안 하시기보단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움직임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를 꼭 가야지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알려주신 런지도 집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라테스에 주 1회만 가시더라도 거기서 하는 운동들을 또 잘 배워서 네. 집에서 반복하실 수 있고, 재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꼭 막 도수치료나 재활치료실에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가지 않아도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 아마 어디 가지 않아도 내가 집에서 계속 운동들을 이어나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강사님 오늘 좋은 운동도 알려주시고 또 좋은 우리 몸의 정렬과 조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약간 감을 좀 잡은 것 같거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필라테스 관련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필라테스는 조절학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조절이란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능동적으로 내 움직임을 좀 주의 깊게 본다, 생각해 본다, 인지해 본다, 그리고 그걸 좀 내 뜻대로 조절하려고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필라테스에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배우신 운동 꼭 기억하시고 또 돌려보기 하셔서 운동 열심히 시작해 보시는 아주 기초적인 우리 시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